경추인성 두통이라는 거는 머리에 두통이 생겼는데 목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베개를 베고 자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목 자체에 아주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고 머리까지 띠를 두르듯이 앞쪽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두통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고 병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떤 형태로 하냐? 이게 근육 긴장이 많기 때문에요. 약물의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타이레놀, 개보린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동안에는 통증이 없어지는데 이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지속되게 돼요. 이 통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면을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수면을 못하게 되니까 근육은 풀어지지 못하고 과긴장 상태가 유지게 되고 잠도 못 자고 예민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안정제와 수면제가 처방이 되겠죠. 근데 이인에 또 내성이 생겨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약의 용량은 증가하게 되고 약물 의존도도 높아지고 또 약을 싫어서 끊게 되면은 약물 반응성 두통으로 또 변질이 되면서 환자가 나중에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는 약물보다는 주사요법 혹은 시술을 통해서 개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악순환이 심하고 통증이 만성화되고 힘들 때에는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런 두통의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목비근, 이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이죠. 이 주위에 과긴장이 굉장히 많고 딱딱해져 있고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노란색깔 신경 다발석 중에 안쪽에 우리가 존재하는 교감신경절이라는 곳에 가서 그 부분에 주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의 항진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교감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다양한 증상에서 할 수 있는 치료예요. 차단술의 방법은 목 앞쪽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5번과 6번의 신경절에다가 주사를 시행하게 되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교감신경 차단술에서는 스테로이드나 같은 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의 횟수는 여러 번 맞을 수 있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도 맞으시기도 하고 보통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4회 정도를 한 사이클로 보고 환자의 증상을 보면서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교감신경 차단술을 하고 나면은 약간 한쪽이 조금 얼얼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눈꺼풀도 일시적으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다 호전이 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양쪽을 모두 시행하게 되면은 환자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테터 시술을 통해 가지고 뒤쪽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주사요법을 통해 가지고 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치료가 주사요법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통증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자율신경 증상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교감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는 목 자체에서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경막의 카테터 시술이나 신경 차단술을 사용해 가지고 치료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했을 때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